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중세인들도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겪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질병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들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중세인들에게는 백신, 항생제, 현대의학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종종 휴식, 환자 자신의 체력, 그리고 물론 엄청난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중세의 질병들, 효과가 있었거나 대부분 효과가 없었던 치료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중세시대에 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을까요?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감.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한 번쯤 겪었지만 대부분은 위험하다기보다 성가실 뿐입니다. 아직 치료법이 없어 휴식과 수분 섭취로 버티며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린 사람들, 혹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처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독감은 오늘날만큼이나 불쾌했지만 현대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백신도 없고 항바이러스제도 없으며 증상을 완화시켜줄 약을 사러 약국에 빠르게 다녀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면서 내 몸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중세시대의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열, 오한, 멈추지 않는 콧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중세시대 평범한 독감이 가벼운 불편처럼 보이게 만든 질병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한병으로 알려진 병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발병은 1485년 헨리 튜더 왕의 통치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훨씬 더 유명한 헨리 8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병은 교묘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종종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증상을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은 포레스터였습니다. 그는 1490년에 갑작스러운 심한 발한과 병, 얼굴과 온몸의 붉어짐이라고 썼습니다. 런던에 살던 의사 존 카이오스는 마지막 유행병을 목격했고 이를 땀병의 무서운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질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했고 종종 갑작스러운 불길한 예감으로 시작해 고열, 심한 오한, 두통,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 그리고 목, 어깨, 팔다리에 심한 통증이 뒤따랐습니다. 약 30분에서 3시간 사이에 뜨거운 땀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갈증, 두통, 심개항진, 심장 통증, 그리고 선망이 동반되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탈진과 붕괴가 찾아왔고 사망은 종종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만약 한 번의 발작에서 살아남더라도 면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사망하기 전에 여러 차례 발작을 겪기도 했습니다. 땀병의 원인이 열악한 위생 상태나 오염된 물이었을까요? 글쎄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유럽 여러 지역으로 퍼진 뒤 이 잔혹한 질병은 시작만큼이나 갑자기 멈췄고 1551년 마지막 대유행 이후 사라졌습니다. 천연두. 최초의 천연두 유행은 바리올라 바이러스에 의해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아자닌 역병으로 불리며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천연두가 아시아와 유럽을 여러 차례 강타하여 농촌 인구를 몰살시켰습니다. 투르의 그레고리우스 주교는 6세기 후반 이 질병이 북부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로 퍼질 때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투르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격렬한 열이 온몸에 수포와 작은 농포를 뒤덮었습니다. 수포는 하얗고 단단하며 잘 터지지 않아 매우 아팠습니다. 수포가 터져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에베론 백작 부인이 역병에 걸렸을 때 그녀의 손과 발, 심지어 눈에도 수포가 뒤덮였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에베린 부인은 살아남았지만 남편이 그 병으로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은 마치 숯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검게 타버린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에베리경은 출혈성 천연두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은 일반 천연두처럼 고열과 심한 두통으로 시작합니다. 이 병은 빠르게 악화되어 피부에 출혈이 생기고
그 밑에 액체가 고이면서 피부가 벗겨지게 됩니다. 모세 혈관이 온몸, 주요 장기, 그리고 남성의 경우 생식선에서도 출혈할 수 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의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피부 전체에 광범위한 흉터가 남았고 일부 경우에는 영구적인 실명까지 겪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붉은 역병 또는 단순히 천연두로 알려진 이 질병은 십자군 전쟁 기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천연두는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선언한 두 가지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엽병입니다. 성병. 매독과 인질 같은 성병은 중세시대에 흔했는데 대중의 생각과는 달리 중세인들은 항상 성적으로 억압된 상태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성기에 부기나 궤양이 생기면 12세기 의학서인 트로틀라에서는 부기를 줄이기 위해 스포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궤양이 생기거나 상처난 포피 부위를 따뜻한 물로 씻고 그 위에 그리스 피치와 썩은 나무 또는 벌레의 가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끔찍하지만 14세기 영국 외과 의사 존 오브 아르데나이가 권장한 치료법만큼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관계 후 음경이 아프게 부어오르고 타는 듯한 통증과 욱신거림이 있는 환자에게는 손상된 조직을 칼로 제거한 다음 생석회를 바르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생석회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아르데나이는 이 치료가 효과가 있었고 환자가 회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흑사병. 중세 질병 목록에서 이 병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모든 질병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사병으로도 알려진 대역병입니다. 1348년에서 1350년 사이에 절정에 달했으며 요시니오 페스티스 박테리아에 의해 퍼진 이 팬데믹으로 유럽과 중동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쥐와 같은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된 이 역병은 주로 두 가지 형태, 즉 선페스트와 폐페스트로 나타났습니다. 선페스트는 약 2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벼룩에 물린 후 며칠에서 거의 일주일이 지나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폐페스트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어 증상이 단 2에서 3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선페스트는 림프절을 공격하여 림프절이 부풀고 뜨거워지며 극도로 민감해지고 터지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부풀어진 림프절은 부보라 하며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림프절 부위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폐페스트는 림프절을 완전히 건너뛰고 곧바로 폐를 공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선페스트도 끔찍하다고 생각했다면 폐페스트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고열, 아픈 관절통,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었습니다. 폐페스트는 사망률이 90에서 95%에 달했으며 폐 감염으로 인해 피가 섞인 기침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패스트 발병은 드물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미국에서는 매년 약 7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흑사병은 여전히 조용히 남아 있으면서 중세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병. 나병은 또 다른 끔찍한 중세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신경계와 상기도를 공격했으며 흑사병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세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이었습니다. 일단 감염되면 이 병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증상 중 하나는 손과 발의 감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를 느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만성 궤양과 감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약해지고 수축되며 결국 사라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채모와 속눈썹이 빠지며 음경이 섞는 등 한센병의 증상은 이처럼 끔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콧등 연골이 무너지고 목에 궤양이 생기며 이가 빠지고 눈알에 궤양이 생기는 등 증상이 겹치면서 중세 사람들이 이 병을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부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행히도 현대의학으로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죽을 때까지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중세 사회는 주로 수도회가 운영하는 나병 환자촌을 만들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성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면역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세의 세근들은 신성함을 존중했다고 믿었던 것이죠.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프랑스에는 2,000개가 넘는 나병 환자 거주 시설이 있었습니다. 결핵 나병 환자 수가 15세기 초에 줄어들기 시작하자 결핵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중세인들은 정말 쉴 틈도 없었군요. 결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염병이며 놀랍게도 그 어떤 형태도 특별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더 기억에 남는 형태 중 하나는 스크로플라로, 중세시대에는 왕의 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특정한 형태의 결핵은 목에 림프절을 감염시켜 림프절이 부어오르면서 환자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게 만듭니다. 중세 작가들은 이를 돼지의 두꺼운 목에 비유했습니다. 왕이 환자에게 손을 얹거나 더 흔하게는 동전에 손을 대고 그 동전을 환자에게 건네주면 병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수천 명이 이 치유의식을 받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1년에 최대 2,000명에게 이 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세시대의 폐결핵에 걸리면 병은 대개 지속적이고 점점 더 심해지는 기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들이 기침할 때 뱉는 점에게 소량의 피가 섞일 수 있었고 이는 감염의 대표적인 징후였습니다. 기침과 함께 만성피로, 식욕감퇴, 체중 감소, 무기력, 불안, 오한, 근육통, 발한, 그리고 발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결핵은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기력을 빼앗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사람을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이질, 즉 피가 섞인 설사병으로도 알려진 이 병은 중세 군대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끔찍하게 불쾌한 세균성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긴 원정은 형편없는 음식, 더러운 물, 그리고 현대 축제의 화장실도 호화롭게 보일 정도로 열악한 위생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질은 복통, 구토, 열을 유발할 수 있었지만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는 설사였습니다. 이 설사는 너무 심해서 위험한 수준의 체액 손실과 출혈,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질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진영 전체에 쉽게 퍼졌습니다. 원정 중 먹는 모든 음식이 거의 다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심지어 왕들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존 왕은 1216년 뉴요크 성에서 이질로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8세 왕은 1226년 포이전 중 이 병으로 사망했고 잉글랜드의 헨리 5세 왕도 1422년 프랑스 원정 중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세의 군주들과 병사들에게 이질은 전장에서 만나는 어떤 적만큼이나 큰 위협이었습니다. 심한 이질의 경우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단 6시간 만에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세의학은 치료 방법에 있어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병이 자연히 지나가게 두고 환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안심되는 방법은 아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수분 보충은 보통 맥주로 했는데 맥주는 대부분의 물보다 마시기에 더 안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질은 끔찍하고 위험하며 때로는 치명적이었지만 적어도 수분 보충 계획에는 맥주 한 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는 맥각 중독, 말라리아, 장티푸스, 그리고 수많은 기생성 벌레 감염 등 다른 풍토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질병에 관해서는 항상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총알이 가득 찬 총으로 말이죠. 이번 메디벌 매드니스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중세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루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채널 후원과 추가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패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상위 등급을 선택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처럼 이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